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 교과서에서 생소한 단어들을 이제 선생님한테 말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여러분들 다들 보내주셨으리라 이제 믿고 한번 전 시간에 어떤 단어들이 생소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간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말로 쓰는데, 어느 게 예측 못할 정도로 빠르게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인스타 앱을 깔고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는 기존에 있는 컴퓨팅에 클라우드를 합친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에 인스타를 미리 설치를 해서 나는 휴대폰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없이 그냥 작동만 하면은 하드웨어 설치 없이 바로 인스타 앱이 켜지는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어느 뉴스 기사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경제나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익히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얼규먼트가 아니고 잠시만요. 얼규먼트가 아니고 내가 찾았었는데 얼규먼트가 아니고 얼규먼트 맞나? Augmented Reality, 그 줄여서 AR이라고 해요. 그래서 AR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어떠한 어떠한 카메라를 씌우거나 어떠한 색안경을 껴서 그 물체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데이터베이스 쪽은 이제 좀 어려운 단어니까 그거는 다음 단원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 자, 오늘은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요즘 뉴스나 이제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제 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아마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뭐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런 사이트는 가급적 가지 말라, 뭐 인증이 안 된 앱을 설치하지 말라,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오늘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정보 보호 및 방법과 올바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유를 하는 방법을 실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정보 보호입니다. 정보 보호는 여기서 말하듯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이나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행위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정보를 지키는데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낱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낱말이 아니고 그 다음이죠.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고 정보화 시대에서 계속해서 사시고 아마도 이게 변경되거나 또 어느 때 한번 산업혁명이 또 한번 확 뒤집혀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그런 마치 자신의 인체를 사랑하듯 여러분의 정보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개인정보에서 자 이제 뭐 여기죠 이제 여러분 시야에서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낱말들을 더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름, 생년, 월일 등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닉네임이 있죠. 뭐 이름의 닉네임, 별명 닉네임, 뭐 생년월일, 뭐 주민번호, 뭐 동읍, 뭐 이런 주소지 같은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해요. 그래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내가 선생님은 이제 이성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성호라는 이름이 검색창에 쳐보시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살고 또 키가 몇이며 몸무게가 몇이며 그 다음에 유목여고에 재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선생님은 한 명밖에 없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결합했을 때 개인임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아이 어렵지 어렵네 이거. 네, 이러한 정보들을 결합해서 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만 노출해도 여러분들에 대한 범위가 여러분들을 추측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두 개씩 더하면은 이제 어머니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추측을 해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름, 뭐 주소지, 주민번호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더 확장해서 내가 지금까지 남긴 채취들 지금 내가 남긴 발자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발자국이 곧 개인정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상 정보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신상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신상 정보에서 이름 한번 주민번호 주소 제가 아까 말했던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 신상 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신체 정보가 있어요. 신체 정보는 내 건강 상태, 내가 건강하다, 아니면 뭐 폐가 좀 안 좋다, 뭐 간이 안 좋다 이런 걸로도 충분히 포커스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체중이나 신체적 특히 병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 군대 얘기하면은 여기서 또 이제 뭐 저희는 몰라요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건 넘어가고 네, 이런 병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회 정보 자 여기 노란색 보시면은 이제 사회 정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학생 때 이 학교 출결 상황 그리고 학교 성적 이런 것들로도 여러분들은 포커스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죠. 내가 내신으로 이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 수능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점수에 맞춘 사람들만 모아서 추측만 해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이 잘 안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경제 정보, 특히 용돈 액수, 저축 규모, 특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문 기사에 매년 그
부에 대해서 기록들을 갱신해서 올려놓는 그런 신문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엘모 씨 뭐 몇천억 원 이렇게 재산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5위 정도의 뭐 재산 랭킹이 든다. 뭐 이렇게 예시를 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정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종교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종교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자유가 있고 뭐 강요만 안 한다면은 충분히 뭐 존중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이게 퍼져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누군가인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한 개인으로도 정보를 취합해서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해줄 수 있는 만큼 요즘은 이러한 정보, 이러한 종교나 가치관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병역 정보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의료 정보, 뭐 혈액형이라든지 과거 치료나 그 다음에 통신 정보, 특히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고 뭐 IT 기기들을 쓰다 보면은 이제 전자우편이나 뭐 내 통 내용, 뭐 로그 파일,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자취라고 하는 쿠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에서 뭐 특히나 이제 뱅킹 시스템이나 이제 핸드폰에서 보면은 지문 인식,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은행들이 예전에 1년 전이었나요? 아마 페이스 아이디가 처음 나왔을 때 은행들에게 또 우리 페이스 아이디가 있으니까 우리 보급률 좋아.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를 인증서로 만들어 주도록 해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한 이슈가 터졌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어느 한 쌍둥이가 아이폰을 샀어요. 근데 아이폰을 사가지고 궁금한 거야. 내 쌍둥이 누나도 쌍둥이 어떻게 언니죠? 쌍둥이 언니도 나랑 똑같은데 이게 풀릴까? 풀렸는데 풀렸어요. 그래서 애플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고 또 자료가 모아지면은 구별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패치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결국 은행들은 이러한 보안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됨을 굉장히 민감해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페이스 아이디를 처음에는 개발을 막 하다가 이제는 결국은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서 뭐 지문 인식 정도는 지문 인식이나 뭐 홍채도 요즘 말이 많는데 아무튼 지문 정도만 이제 인증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뭐 맛집을 찾거나 할 때 내 위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도 내 위치 공유 동의 이런 거를 누르면은 여러분들 위치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해킹이 되면은 구글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해킹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말이 샜는데 이러한 기타 정보들 뭐 신상 정보, 신체 정보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개인 정보가 유형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개인정보를 내가 혼자서 개인이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마련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법에서는 오남용 및 유출이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가 구현하도록 제정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그 다음에 뭐 사회기관이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법률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개인정보 동의 없는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한 침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 자,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해커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해커도 화이트 해커는 물론 기업의 보안성을 위해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지만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나쁜 단어의 해킹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고유 번호 및 민감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 그러니까 수집병인데 수집은 수집병이야. 수집병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정보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정보를 하다가 이제 한 나라, 한 기관 이런 것들에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뻥 터트려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자칫하면은 뭐 이게 산업 스파이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만일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법 제24호 고유 식별 처리 제한 해서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대답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챕터. 자, 개인정보 유출 및 제3 제공입니다. 제3자 제공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뉴스가 있죠. 아마 조주빈이 왜 이제 엠번방이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충격적으로 들어왔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관리자의 부주의나 해킹, 내부자의 소행 등으로 개인정보 외부가 유출된 행위.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런 공익 요원이 이제 공익이라고 하면은 한 나라의 한 집단에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빼돌려서 유출을 시킨 거죠. N번방에 있는 이제 조주빈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나쁜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유출을 시키면은 당연히 나쁜 짓을 하지 않겠어요? 뭔가 사회적 정의라고 이걸 포장을 해봤자 결국은 악은 악입니다. 세상에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이게 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또 개인의 선택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단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그 범주에 들어간지, 맞고 틀리고 틀린 게 있습니다, 맞는 게 있습니다, 이런 범주에 들어간지, 아니면 이거는 내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이거를 남한테 어쨌건 강요를 뭐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등등 강요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많이 부딪힐 텐데 선생님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생님은 이것도 법률이 조금 행령이 좀 약하다고 보는데 어쨌건 이거는 나라에 대한 법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참고로 N번방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개인 유출 정보로 끝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혐의에 있어서 또 다른 게 계속해서 열 붙는데 그게 선생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개가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2년 이하의 징역이 이제 확정이 나면은 그 다음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서 뭐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 뭐 성폭력 처벌에 대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혐의가 붙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형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 과정을 여러분도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지켜볼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34조 2항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분실, 도난, 유출, 변조. 그래서 거기에 있는 N번방에 있는 회원들도 아마 그러한 형량들을 보기만 해도 받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또 설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훼손 및 도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도용하고 남이 아니지만 남인 것처럼 내가 남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훼손이고 도용이에요. 내가 서울대가 아닌데 서울대 과잠을 입었다고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서 뭔가 학생회장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용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뭔가 사기를 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에서 굉장히 멋있다, 쿨하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물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 인간은,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배우고 또 인성적으로 바르고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래서 주민등록법 제37조를 위반하면은 최고 3년 이하의, 최고예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것들이 내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낱말에 보시면은 회원가입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실 때 뭐 약정이나 뭐 약관 이런 거를 잘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약관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어디 이제부터 수업을 이제 끝나고 뭔가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자,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회원가입 시 그 개인정보가, 자, 개인정보를 이러한 것들을 기관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넘겨주는데, 자,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넘겨줄 때 동의서를 체크를 해요. 근데 이 동의서 체크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개인정보 처리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탁 동의사항, 개인정보 위탁 동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고, 또 내가 탈퇴를 했을 때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고 몇 년 후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어떠한 것을 입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정보보호 실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죠. 자, 정보보호 실천에 스마트폰하고 소셜 네트워킹이 있는데,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자,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관리의 설치를 이제 제한을 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안드로이드를 썼을 때는 이제 블랙마켓이라는 그 어플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는 어플들을 이제 거기에서는 앱을 어떻게 샘플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앱을 올려놓고 이제 그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돌이켜보니 굉장히 위험한 짓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앱은 인증받지 않은 거거든요. 구글 스토어나 그런 어떠한 기관에 인증받지 않은 개인이 그냥 올린 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책임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은 분별을 하고 이것들이 내한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정보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판별을 하는 거는 결국은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건 법률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가 가진 선택까지 뭔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문 문자에 포함된 URL 클릭 금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 세대가 문자 세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자를 보면은 어디 뭐 링크 클릭해라 해가지고 링크를 딱 클릭하면은 인증받지 않은 URL이라고 떠요. 아마 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뜨라고 이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통신법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의 클릭을 금지한 것도 하나 정보를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모바일 백신 최신화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이제 공인인증서는 안전하게 저장 장소로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잠금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페이스 아이디, 아니면은 터치 아이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 설치하지 않기.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권한 앱이 있고, 권한 앱을 이제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게 있고, 또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하는 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앱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이 앱은 이 앱은 분명히 내가 그냥 사진을 구경하는 앱인데 왜 내 카메라와 내 연락처와 왜 내 SNS와 왜 내 전화번호까지 인증을 요구하지? 라고 하면은 의심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요 정보는 이제 뭐 따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금고소에 이제 저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간단합니다. SNS로 금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 아니면은 그 판매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요즘 검색하면 웬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했을 때 만약에 중국 사이트가 뜬다, 아니면은 이 사람 전화번호가 약간 해외에서 온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진짜 각별히 주시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잘못 도용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 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거든요. 요즘은 범죄들이 굉장히 과감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게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싱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혹여 친구가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뭐 게임 아이템 좀 잠깐 할 수 있어? 이래도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친구로 지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이 친구는 분명히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친구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개인정보를 남한테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적으로 SNS 관리를 변경하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SNS 사용을 자제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뭐, 정보 보안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을 했더니 힘드네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화이팅! 자, 정보의 공유입니다. 자, 정보는 저작권이라는 저작물들,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인터넷에 사용하는 CC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작물을 통해서 보호가 됐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그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써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크를 인증을 남겨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조합하면은 몇 개일까요?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6가지예요. 왜 이것들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네 가지잖아요. 그럼 2의 4승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수학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2의 4승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 2를 다 곱했을 때 4 곱하기 4죠. 4 곱하기 4 16 16가지인데 왜 6가지냐? 자, 이거는 설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지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양해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저작물들을 남한테 이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아니면은 내가 양심껏 베풀어서 모든 사람한테 free 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인증 마크를 남기셔야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은 해외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마크 인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를 가도 이러한 마크들을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마크네? 근데 이 마크 중에서 이거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우실 텐데, 자, 첫 번째로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이거입니다. 저작물 표시입니다. 자, 저작물 표시인데 여러분들 저작물을 할 때 원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나요? 연락을 해서 이거를 써도 되냐고 묻나요?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은 개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개인화인 것도 문제고, 개인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결하고 하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원 저작자도 이러한 마크를 통해서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이러한 마크를 통해서 내가 했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면은 이거 써도 돼. 이거 써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우 아시죠? 한우에도 인증 마크라는 게 있어요. 햇섭이라는. 그런 뭐 햇섭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돼지고기 한우라는 인증 마크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이 저작자가 이거를 통해서 써도 된다고 표시를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비유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영리입니다. 자, 비영리는 이게 내가 이 저작물을 사용해서, 내가 만약 이 사진을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 마크 있잖아요. 이 돈 마크에 땡 처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땡 처리. 이 땡 처리는 금지를 뜻하죠. 네, 금지를 뜻합니다. 그 금지가 영리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익이에요. 저작권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아니고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크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그런 데에서 수익 창출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리를 목적을 원하는 이용자는 개별 계약을 통해 대가를 받고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거나 컨택을 해야 돼요. 뭐 다이렉트를 쏘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 금지입니다. 자, 이게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이게 그냥 양산해서 뿌려도 되는데 이게 변경하면 안 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이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달도 그려놓고 뭐 모자도 그려놓고 여기다가 돌아와요 동물의 숲 막 이런 글자도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창작물이라는, 내가 원 저작자가 1차 창작자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변경하면은 내가 2차 창작자가 되는 거예요. 원 저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복제물 이런 것들이